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판정담 진행자 김현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을 따뜻히 나누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서로를 다듬어 가면서 같이 웃고 같이 걷는 시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장판정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2부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정원석 회장님과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정태 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원석 회장님 먼저 인사하시죠. 네,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태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2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일부에서도 두 분 모시고 장애인 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정원석 회장님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네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 저희 단체는 이제 환경부 부처에서 허가를 받은 단체인데요. 네. 저기 이제 환경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기본 건강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중심적인 얘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네. 또 한강사업본부하고 해서 저희 단체와 일반 기업들 협업을 해서 장애인 숲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장애인 숲 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어딜까요? 지금 강동에 있는 고수부지하고 또 강서에 있는 고수부지, 강동에는 2군데, 강서에는 3군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 숲을 만들었어요. 기능성 포플러 나무를 저희들이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거기서 쉼을 갖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을 또 서울시에다 저희가 후원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들이 만든 방호복을 코로나 때 네. 이태원 사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용산구청에서다가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만든 방호복 네. 손소독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기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표창장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국립병원에 방호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누가 문의가 들어와서 네. 저희들이 만든 방호복하고 또 손소독제를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저희가 또 후원을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해서 후원했더니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또 6개국에다가 저희들이 마스크하고 해서 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해서도 감사패도 또 수여를 했고요. 네. 또 저희들이 이제 환경 교육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우리 장애인들이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기본 건강권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괄목할 만한 거는 또 재난이 피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장애인들의 제일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환경이 너무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 속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환경복지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 언제 다 해요? 예, 저희들이 지금 15년, 11년도에 저희들이 법인이 만들어져서요.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우리 장애인 직업군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녹색
또 우리 녹색복지연구소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박사님 5분이 계시는데 네.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하고 계십니다. 물론 환경과 관련된 좀 일자리를 좀 하고 있고요. 잠은 주무세요? 예, 저는 뭐 못 잡니다. 네. 그 많은 일을 하려면 네. 잠도 주무셔야 될 텐데. 그래서 4군데 2군데 중증장애인 생산부 생산소를 운영하고 또 4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재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표준사업장 연합회 제가 또 이사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한 100군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이 지금 바뀌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수익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실행을 할 수 없는 형태라 새롭게 지금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일들도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들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해결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저요? 네. 예, 저는 안 먹고 살아도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아, 그렇습니까? 먹는 거에 다 똑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부럽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많은 장애인들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겐 큰 행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을 위한 아니면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일에 매듭져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용인시 자립생활센터의 김정태 센터장님. 네. 제가 그 SNS나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던데 자랑질 한번 해봐 주시죠. 우리 정원석 회장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쫄리죠. 사실 저는 뭐 별로 뭐 할 일이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또 좀 겸손을 그렇긴 하시게.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사실 이 장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네, 맞습니다. 예. 장판. 근데 장판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들어와서 나름대로 좀 새로운 시선으로 좀 우리 장애계를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자립생활센터가 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곳이라 가지고 우선은 뭐 탈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장애인식 개선 뭐 이런 부분들 동료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활동 중에서 와서 보니까 장애인들끼리 서로 많은 부분들을 바꿔가려고 그 속에서 활동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보다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속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들이 뭐 인권 문화제라든지 뭐 청소년 인권 그림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비장애인들 속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어떤 그런 공동체 사회를 지역 속에서 먼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역사회 속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자립생활센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뭐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죠. 예, 근데 용인에서는 저희 이제 용인 IL 센터 이렇게 하면 장애인 하면 이제 거기 하면 이제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야. 그런 센터도 있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그런 곳이구나. 뭔가 거기 가면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참 좀 보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에서도 나와서도 그냥 제가 너무 쓴소리만 하고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선동가라고 선동질만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하여튼 당분간은 제가 좀 선동질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회장님만 보면 회장님 저는 오늘도 땅을 보고 다닙니다. 그러네.
제가 그랬습니다. 왜 땅을 보고 다니냐? 사람이 하늘을 보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땅에 턱이 있나 없나 보고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의 턱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턱은 사회적 장애입니다. 네, 턱을 없애주세요. 네. 그 자립생활센터 말고 또 뭐 그 우리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그거에 관련된 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때로와 장애인 평생학교라고 평생학교도 하고 있고요.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뭐 알다시피 배움이 좀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냥 장애인 뭐 꼭 배운다기보다도 장애인 당사자가 누구나 좀 와서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와서 뭐라도 좀 하나 배우고 와서 좀 즐기다 가는 그런 곳이었으면 싶어가지고 평생학교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배울 권리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캐치플레이드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존경스럽고요. 저도 그러한 한 면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에 이어서 저희가 장애인 콜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눠볼 건데요.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할 건데요. 서영은의 꿈을 꾼다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장판 정담입니다. 자, 서영은의 꿈을 꾼다 노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때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 한 소절만 부르고 시작할까요? 아, KBS 홀에서 불렀던 노래요? 네, 맞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엔 미소만 흘러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아, 이게 한참 된 것 같은데 또 기억이 나네요. 아, 역시 우리는 천재인 것 같아.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웃기죠? 자, 다시 우리가 그 2부의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장애인의 콜에 관련된 1부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 2부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그 두 초대 손님은 시민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김정태 센터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일부에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좀 포용적인 사회, 포용적인 도시라는 그 단어의 매력에 사실 좀 푹 빠져 있는데요. 네. 조금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장애인 이동권 정진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장차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등 많은 것들이 보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모두가 더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사실 왜 그리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알 수 없죠. 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가보시면 사실 알겠지만은 뭐 장애 당사자의 이용률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2~3% 맞습니다.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장애인들이 가보면 다
이용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저기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큰 캐리어 가방 들고 그 앞에 다 장사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사실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용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 장애 당사자들은 거기 아니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좀 놔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리 굳이 반대를 하고 그런지 사실은 그게 노임으로 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더 편하다 이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상 뭐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은 그게 우리가 더 포용적인 사회 정말 모두가 행복한 더 편리한 사회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애 인식 이렇게 뭔가 장애인 편의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이런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연대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 자기만을 위주로 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남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가끔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적이 있는데 우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우선 하차를 해서 막 뛰어가서 승차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급할까 아니면 저렇게 배려심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곤 했는데요. 우리 그 정원석 회장님 네네. 이 문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 그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DNA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많이 배려하더라고요. 네. 많이 배려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 그거 보면 우리가 조금만 환경만 바꾸면 배려하는 DNA가 생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우리 인프라가 세계 최고인데 장애인 콜택시 하나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져봤고요. 우리 시민들의 역할,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우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시켜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은 관심밖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주위에 장애인이 없으면 전혀 장애인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등록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11.9%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되신 분이 88.9%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이동권의 문제도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잘 비장애인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불편하니까. 모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동권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네,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지하철 탑승 시위는 23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3년부터 시작됐고요. 이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또 관련 법안의 제정 및 또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출근길에 지하철 시간대를 선택했냐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회 전반에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만의 목소리를 뭐 시위를 통해서 낸다 하더라도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한다면 누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은 일상 속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는 현실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전략이 있고요. 또 지하철 시위로 인해서 시민 불편에 대한 점을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불편을 드리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는 장애인이 매일 겪는 일상의 불편을 공유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계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비장애인들이 관심도 안 갖고 또 우리가 많은 얘기를 외침을 주지만 잘 진행하는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천 장애인이 10명 중에 8명 80%면 굉장한 숫자예요. 원래 88.9%는 사실은 9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겪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리어 프리하고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베리어 프리가 잘 되면 유니버셜 디자인도 다 통용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더 편하다. 지금 우리 장애계가 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많은 시위를 겪어서 굉장히 많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우리 장애인보다 어르신들 또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어떤 분이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더니 거기 같이 서 있던 분이 아니 장애인이 아침부터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맥히게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뭐라 그랬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장애인들은 출근도 해야 되고 웃을 일이에요. 예. 울어야 될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인식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고 인식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문제를 장애인이 얘기를 하면 아우 쟤네들 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일들을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맞아요. 이 장애인 문제를 비장애인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들이 많이 달라져서 이 일에 공감하는 우리 비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 장애인 쪽에서도 왜 지하철 탑승을 시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좀 성격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우리가 하는 이 행동과 우리가 하는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대 형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출퇴근 시간에 탑승 시위를 벌이는 그런 결과적인 혜택은 누가 더 많이 누릴까요? 보통 그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위하는 그 장애 당사자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시민들이 그 당사자들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라도 그 늘 우리 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그 행동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비장애인들 여러분, 그 우리 장애인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그 시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꿰뚫어 봐 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배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일부에 나눴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장애인 콜을 호출할 때 예약할 때 그 AI 시스템이 아닌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그 배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거리 배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번제에 의해서 배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콜이 그 선택되고 나서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정태 센터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네네. 그 부분은 좀 살짝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네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배차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거든요. 네. 도입을 했는데 그 시스템하고 AI라는 부분을 충분하게 서로 뭐 검토도 하고 제대로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사전 점검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뭐 우리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대장동, 뭐 용인시 뭐 이동면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명확하게 뭐 알아듣거나 아니면 잘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반문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AI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동면 그러면 이동면 이렇게 이정면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배차를 그 목적지를 입력을 시켜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순번 배차가 그냥 근거리 배차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냥 뭐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게 아니고 그냥 순차 배차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을 충분하게 좀 검토도 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배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요즘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AI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AI 만능주의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래서 AI만 그냥 갖다 넣으면 다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I라는 부분을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시스템에 만들어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접근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중화 시스템 뭐 저는 계속 강력 콜에 대해서는 이중화 시스템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걸 갖다가 또 문제 생기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 아까 뭐 배차가 잘못돼 가지고 다른 목적지에 갔는데 내가 제대로 된 목적지에 데려다 주라고 하니까 다시 콜 접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뭐 다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택시처럼 뭐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콜 접수하면 2시간. 그렇죠. 뭐 2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뭐 3시간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은 그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거리에서 부분들에 다 대한 시간 낭비하는 거죠. 후속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할지 그런 매뉴얼도 없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갔다가 지금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좀 검토하고 그런 아까 이중화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그 장애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는 장애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당사자성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 위주, 관리하는 사람 위주의 정책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 이게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 셧다운 됐을 경우에는 뭐 지역에다가 기초단체에 빨리 내려보내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이중화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셧다운 되면 그냥 전화하면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용자가 좀 막말로 당신 뭐 죄송합니다만 죽으란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그런 현 시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운영센터의 그 운영위원회라고는 없나요?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이제 그 저희 경자연 이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이제 간담회 저기 컨퍼런스 할 때 네.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살짝 건의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하고 뭐 저기 경기도청 운영자 그리고 뭐 관계자들 해가지고 그걸 상시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까지는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그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거가 반드시 좀 설치돼서 그 이러한 그 애로사항들을 개선책으로 좀 내놓고 또 뭐 그 AI가 접목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그 이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개선책들을 빨리빨리 내놔야 되는데 아직도 그 답답한 행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장판 정담입니다. 네, 노래 잘 들으셨죠? 우리 정원석 회장님, 네네. 그 교통약자 AI 배차 시스템에 관련해서 네네.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우리 센터장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물론 AI 기반의 실시간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AI 기반 자동 배차 시스템을 뭐 도입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있는 네네. 것 같아요. 배차 지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이 지적되고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 알고리즘의 정확도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량, 도로 상황, 수요 패턴 등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시간대 집중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일반 택시는 평균 대기 시간이 비장애인들한테는 5분에서 15분이더라고요. 네, 5분에서 15분이면 무조건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은 평균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3시간. 뭐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장애인들이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리 소비자로서의 우리 서비스를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한다면 비장애인들이 만약에 택시 타는데 1시간씩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절대 그렇지 않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요. 난리가 나죠. 우리 장애인들은 이렇게 그냥 이 상황들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AI 기반으로 해서 신기술을 접목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도 이게 좀 걸마 단계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제점들에 대한 그 상황들을 수집을 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고민해서 논의해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내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음식 배달하는 거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네.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런 배차 문제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그 발음에 의해서 AI가 제대로 인지 못해서 다른 데다 내려줘서 다시 목적지로 가려고 했더니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네. 제가 생각할 때 네. 그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네네네. 일종의 에라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그 개발자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 장애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애인 콜에 관련된 이 행정이 그 시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것 보면
그 이게 시혜적 뭐 행정, 시혜적 서비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네. 않을 수도 없는 그렇게 그런 느낄 수밖에 문제잖아요. 없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행정에 사실은 단절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기초단체에서는 벌써 뭐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갖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노하우가 있죠. 있는데, 네. 있는데 그런 노하우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깡그리 무시되고 지금 강역으로 가져가면서 강역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면서 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내년 2월 달까지 뭐 플랫폼 시스템으로 또 가겠다 어쩌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노하우 시군구들의 그 노하우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배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 따로 도 따로 뭐 이런 식의 이제 행정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그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에 관련된 그 뭐 토론회나 이런 그 대화의 이 채널이 굉장히 많았던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여러 번 그 논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눴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와상장애인을 이동 서비스하기 위한 그 와상장애인 이동 콜차까지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그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 센터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그 경기도하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민간 그 구급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마 이동 지원을 하려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와상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동 시 상당한 좀 전문 서비스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렇죠. 네. 일반 장콜 차량으로 좀 이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민간 해서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뭐 시에서 시범 서비스 가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우리 일반 그 차량보다 조금 더 오버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이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해놔서 아마 조만간 좀 그 민간 용역 업체하고 해서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용인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이 우리 센터장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이것저것 살펴보면 그 타 기초자치단체보다 좀 빠르게 시행되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는 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주유소가 셀프가 요즘 뭐 99%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그 사회적 약자의 주유 서비스를 위한 그 주유소 뭐 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번외 얘기 같지만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용인시에서는 이제 주유약자라고 표현을 좀 해도 되겠네요. 주유약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들, 임산부,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주유소하고 용인시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유기에다가 QR 코드를 붙여놓습니다. QR 코드를 붙여놓으면 QR 코드를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그 사무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사무실로. 그래서 제가 주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 주유원이 나와가지고 주유를 해주게끔 이제 이런
주유 약자 서비스를 아마 이번 달부터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유소가 좀 협력 주유소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점점 늘려가고 있으니까 아주 이런 서비스들은 좀 유용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그 단골로 가는 주유소 그 주인이 있길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용인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데 만약에 수원에서 이거를 시에서 제안한다고 하면 참여하실까요? 그랬더니 물론 참여하죠. 단 그 주유소에 요즘은 셀프로 바꿔서 상주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비웠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사무실 내에 있을 때는 지금 그 주유 서비스를 얼마든지 응해 줄 수 있다. 이런 뭐 흔쾌한 대답을 해 주셔서 그날 주유소 주유하면서도 기분 좋게 나온 적이 있는데 잠시 그 옆구리로 이야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석 회장님 네네네. 그 와상장애인에 관련된 이동 서비스 네네. 좀 의견 주시죠. 지난 며칠 안 됐죠. 7월 7일 날 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와상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은 단지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의 의미도 갖게 되므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7월 7일 날에. 네. 이게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네.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서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 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한 곳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얘기 들으면 인천에서 시행하고 용인에서도 지금 민간 구급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기준에 따라서 특별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제작되고 인증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검증과 수혜에 걸친 시험 운전 또 관련자 교육 및 종사자의 훈련을 통한 숙련도의 향상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 그 와상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운전자가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동 중에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우리 장애인 와상 당사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 와상 장애인에 관련된 그 이동 서비스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나 지금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또 기회가 있으면 이동 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분 모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석 회장님과 김정태 센터장님을 모시고 장애인 이동 편의 서비스 실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누어진 이야기들이 행정에 빠르게 접목되어 실행되기를 기도하면서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은 필요한 거죠.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판 정담 안녕. 안녕.